흑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키가 작은 아이 치료 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키가 작다, 저신장증이다, 뭐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또래들을 100명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아마 끝에서 한 세 번째, 요 정도 이하로 그 또래들의 그 평균 신장보다 한 10cm 이하일 때 우리가 이제 키가 작다, 저신장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키가 크지 않는 원인 중에 이제 가족성 이제 저신장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작은 경우, 그게 이제 뭐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가 그 자라나는 환경이 그 어떤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든지 먹어도 이제 이 영양가로 이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특정한 가족의 그 키가 크지 않는 이런 경우를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특별히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병원에 갈 일도 없는데 체질적으로 이게 크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아예 원인을 뭐 검사도 하고 뭐 특별히 MRI를 찍고 뭐 이렇게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이제 특발성 저신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장기에 선천성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콩팥, 만성 질환, 그다음에 이제 뇌에 이상이 있어서 뇌에서 분비되는 뇌하수체의 그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키가 안 크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터너 증후군, 이제 X 염색체가 2개야 되는데 하나만 있는 이제 이런 터너 증후군, 또 그 이외에 또 염색체가 또 너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가 쓸데없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아이 키를 이제 크는데 영향을 주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장하는데 이제 중요한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뇌하수체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너무 또 빨리 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호르몬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안 크는 경우도 있는데, 호르몬은 완전히 정상인데 또 안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있어도 중요한 관련된 조직에 가서 기능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아이가 이상하게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아이가 이제 전에 특별한 뭐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잘 먹지 못했는지 이제 과거력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출생 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로서 신체 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이렇게 측정하는 계측이 아주 중요하죠. 그 지방이 얼마나 되는가 그 퍼센트를 알기 위해서 피부의 두께를 잰다든지 우리가 가슴하고 그 키의 그 비율을 이제 측정하고 또 팔다리의 그 길이와 그리고 키의 어떤 비율을 이제 그게 이제 정상 비율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가 지금 현재 키가 잘 크고 있나, 골 발달이 이제 잘 되고 있나 이제 확인을 하고 또 현재 골 발달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골 연령을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X선 이제 촬영을 해서 아이들이 그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화골핵을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화골핵이 이제 몇 개나 났나 아니면 화골핵이 그 크기가 적당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지 또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죠. 그래서 키가 작은데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제 물론 이제 원인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안 먹어서 이제 그렇다면 좀 먹어야 되는 이제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치료가
다 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에서 한 20% 정도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그 키 성장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머니들이 이게 아이들이 뭐 성장에 대해서 또 키에 대해서 성장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잘 크는데 이렇게 할 때 벌써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이상하게 작년까지 잘 컸는데 금년에 안 크네?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14세 이전에 우리가 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혹시 이제, 우리가 교정 가능한 그 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키가 잘 자라지 않고 또 성장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매년 그 아이의 그 성장을 측정하고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 임하면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또 충분하고 또 그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 아쉬워하는 그런 문제점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가 못 크니까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요즘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을 이제 사용했을 때 이게 부작용은 없는가?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뇌하수체 호르몬인데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건지 또 위험한 건지 이제 그렇게 걱정되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그 성장 호르몬의 그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의사 선생님이 쓰셨을 경우에 큰 부작용은 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그 이외에 아이가 키가 이제 크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식생활, 먹는 거죠. 이게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규칙적으로 또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요 우리 영양식이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인데 이런 것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야 되고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아마 투여하고 또 되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한 2끼만 먹고 그냥 아니면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적당량을 적당 그 간격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마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아마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운동요법이라고 그 운동을 하면 그 이제 뼈에 오히려 더 자극을 줘서 이제 키 성장에 그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거나 심하게 할 경우는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더 무리를 해서 더 크는데 좀 나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그 컴퓨터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키가 크는 시간은 꼭 잠이 들었을 때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밤 늦게까지 막 컴퓨터 게임 한다든지 그러면 그 크는 시기를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자는 그 환경이 막 너무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 불빛이 환하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